네, 안녕하세요. FA 시장이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좀 덩어리가 큰 선수들 재계약을 한다거나 이적을 하기도 하고 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, 각 팀별로 이제 FA 시장을 어떻게 보냈는지, 어떤 무브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처음으로 좀 KT를 보려고 합니다. 네, KT는 허훈을 놓치고 또 김선영이 새로 왔는데, 좀 이번 FA 시장에서 좀 가장 변화의 폭이 큰 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김선영이 왜 KT로 향했는가 한번 살펴보면, 지난 챔피언 결정전에 지난 챔피언 결정전의 얘기를 좀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지난 시즌에 SK 같은 경우에는 좀 압도적으로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짓고, 겉으로 보기에는 좀 막강한 모습, 챔피언 결정적인 우승도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보였었는데, 좀 속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보면 주축 선수들의 어떤 MVP 경쟁이라던가 아니면 그거에서 연결된 롤 문제 이런 것들이 또 있었고, 그러니까 좀 라커룸 이슈도 있었고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럼에도 만약에 챔피언 결정전에서 이기고 우승을 했더라면 그런 문제들이 좀 덮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, 결과적으로는 우승을 실패하면서 그런 문제들이 더 부각되면서 터져 나온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좀 이 내리 3연패를 당하면서 0승 3패로 끌려가는 모습은 좀 너무 최악이었고, 그러니까 이렇게 부진하면 또 팀 케미도 문제가 될 뿐더러 SK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정규리그에서도 좀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갈등들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. 그러니까 물론 3승 3패까지 좀 따라갔지만 7차전에서 패하면서 결국 우승에는 실패했고, 결국에는 좀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좀 지더라도 좀 잘 졌어야 한다, 이게 좀 제 생각입니다. 0승 3패로 끌려갔다기보다 좀 정말 경기 내용도 좋았고 정말 아쉽게 우승을 놓쳤다거나,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니면 우승을 했다거나 이랬으면 이런 문제들이나 FA 시장이 안 나올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당장 이제 SK가 이번 FA 시장에 허훈을 노렸는데 만약에 우승을 했더라면 그럴 이유가 없었겠죠. 명분도 없고. 그래서 이렇게 챔피언 결정전에서 좀 무기력하게,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면서,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들 보면 선수들 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, 저는 갈등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그러니까 다시 봉합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, 근데 공교롭게도 이게 챔피언 결정전이 끝나고 바로 FA 시장으로 연결되면서 이게 봉합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. 김선영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 결정전 7차전에서의 어떤 부진이 너무 뚜렷했기 때문에 SK 구단이나 아니면 동료 선수들에게 좀 원성을 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에이신커브가 처음으로 좀 느껴지는 플레이오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시즌 베스트 5에도 포함이 되고 아직까지 또 국내 최고의 어떤 핸들러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하나, 이때까지 보여준 퍼포먼스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으로 보면 좀 아쉬웠다. 그래서 김선영 본인도 좀 아직 선수로서 어떤 가치가 있다라는 걸 좀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떤 김선영 특유의 어떤 다이나믹하고 좀 아크로바틱한 어떤 그 레이업 마무리나 속공 전개, 그리고 또 3점 슛 성공률도 너무 떨어졌고,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이번 챔피언 결정에서는 좀 볼 수 없었다. 김선영 입장에서도 그냥 기록만으로 봤을 때는 기록이 떨어졌다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는 아직도 나는 좀 건재하다라고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, 좀 팀을 옮기는 한이 있더라도 또 본인의 어떤 가치를 증명하려고 좀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김선영도 이제 FA 계약에서 보면 어떤 금액을 좀 깎는다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좀 금액적으로는 좀 철저하게 다 받는 어떤 그런 기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그런 면에서 KT행은 좀 최고의 선택인 것 같아요. KT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허훈의 재계약을 위해서 큰 금액을 준비를 했던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허운을 좀 놓치면서 그 금액을 이제 좀 고스란히 김선영 쪽으로 향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김선영 입장에서는 본인이 생각한 금액과 그리고 허훈의 빈자리, 좀 메인 핸들러의 롤을 또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KT행은 좀 본인 입장에서는 좀 최고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. 더군다나 이제 KT에는
문경은 감독이 좀 신임 감독으로 취임을 했는데 문경은 감독과 김선영은 또 같이 우승을 합작했던 경험이 있죠. 그래서 어떤 방송 인터뷰를 보니까 뭐 문경은 감독이 전화를 했을 때 이미 KT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, 좀 이런 워딩이나 어떤 뉘앙스를 봤을 때 좀 SK에 대한 어떤 섭섭함이 좀 큰 것 같아요. 이미 마음이 떠난 것처럼 느껴집니다. 그러니까 좀 어떤 여러 이슈 때문에 마음고생을 좀 심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. 물론 선수 본인과 어떤 구단 둘 사이의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제3자 입장에서는 뭐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지만, 결과적으로는 SK를 지지하고 김선영을 지지했던 팬들만 좀 중간에 좀 낀 신세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정규리그 후반, 정규리그 막판의 어떤 갈등과 그리고 챔피언 결정전에서 어떤 부진한 모습, 그런 모습들이 이어지면서 좀 갈등은 커졌고, 구단에서 FA 시장이 열렸음에도 어떤 김선영과의 재계약보다는 허훈의 어떤 계약을 더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오히려 김선영은 좀 빨리 마음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본인은 또 다시 본인이 건재하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도 있었을 테고, 그래서 결국 단순하게 보면 뭐 연봉이나 롤을 조금 포기하면서 또 SK라는 팀의 어떤 레전드로 남을 것이냐, 아니면 뭐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자기가 좀 건재하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냐, 이렇게 두 가지를 두고 봤을 때 오래 고민했다기보다는 조금 생각보다 쉽게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뭐 SK 입장에서도 30대 중반이 넘어간 선수에게 큰 금액을 제시하기도 힘든 상황이고, 더군다나 직전 챔피언 결정전에서 어떤 부진한 모습 때문에 큰 금액을 제시하기 힘든 상황이었던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바이지만, 그래도 SK 하면 김선영이었고 거의 10년 넘게 SK 프랜차이즈 스타로서 활약을 해왔으며 또 우승을 안겨줬고 또 파이널 MVP도 했었기 때문에 이런 좀 선수와의 마지막이 좀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조금 더 레전드 선수를 조금 더 리스펙하고 예우한 좀 모습이 더 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좀 노골적으로 허훈을 더 계약해야겠다라는 그런 무브를 보이면서, 물론 허훈은 또 계약하는 것도 실패를 했고, 이런 것들이 김선영의 마음을 좀 돌아서게 하는데 좀 큰 트리거가 되지 않았나. 결국에는 어떤 구단과의 트러블, 뭐 김선영 입장에서는 섭섭함, 본인의 어떤 에이징 커브에 대한 증명, 이런 것들이 이적에 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렇다면 또 KT는 왜 김선영을 선택을 했는가? KT는 또 석연치 않게 감독을 바꾸고 단장까지 바꾸면서 좀 윈나우 버튼을 강하게 눌렀어요. 그래서 이미 뒤를 돌아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플랜 A는 허훈을 재계약하는 것이었지만, 그게 안 되면 바로 또 플랜 B를 가동을 했고 김선영을 데리고 왔습니다. 그러니까 허훈을 못 잡은 상황에서 김선영을 데리고 온 거는 또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문경은 감독은 또 김선영을 주축으로 해서 우승을 해본 감독이고, 그리고 김선영이 또 프로에 진출하면서 1번으로, 그러니까 포인트 가드로 포지션 변화를 시킨 장본인이기도 합니다. 문경은 감독이.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김선영을 잘 쓸 수 있다, 선수와 감독의 어떤 케미가 잘 맞는다, 이건 또 결과로서 증명을 하고 있고, 그리고 어떤 팀의 선수들의 어떤 주축 선수들의 포지션과 성향이 좀 그 SK 17-18 시즌에 우승했던 어떤 그런 멤버들과 좀 닮아 있어요. 그러니까 그때 SK에는 뭐 김민수, 최부경, 최준용, 안영준처럼 좀 젊고 달릴 수 있는 윙이나 빅맨 자원들이 풍부했고, 다가오는 KT 시즌에도 뭐 문정현이나 하윤기, 문성곤, 한희원, 뭐 박준영까지, 그러니까 좀 젊고 달릴 수 있는 윙이나 빅맨 자원이 풍부하다. 거기다가 김선영이 그런 자원들을 좀 챙겨줄 수 있는 어떤 리딩이나 패스가 있기 때문에 그 문경은 감독이 추구하는 어떤 그 빠른 농구에 부합할 수 있다. 그러니까 뭐 속공 전개 능력만 따지면은 아직도 KBL의 최고이기 때문에 김선영이 좀 그런 기존의 KT 자원들과의 조화를 따져봤을 때 KT 입장에서는 김선영을 선택하는 게 좋은 선택일 수도 있다,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KT에는 좀 김선영의 어떤 리딩이나 핸들러 롤을 좀 보조할 수 있는 가드들이 SK에 비해서는 좀 풍부한 것 같습니다. 특히
특히 카골라간이나 뭐 이번에 또 정창영을 데리고 왔는데, 그러니까 뭐 수비 같은 경우에는 SK의 백코트진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지만 리딩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또 김선영을 더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새로 들어온 문경은 감독 김선영과 기존의 KT 선수들의 어떤 조화가 어떨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좀 이렇게 간략하게 좀 KT의 그리고 김선영의 어떤 무브, 이번 FA 시장에서의 어떤 이동과 관련해서 조금 살펴봤는데, 개인적으로는 좀 이런 프랜차이즈 스타가 또 이적을 하면서 이런 프랜차이즈가 깨진 거에 대한 좀 아쉬움도 있지만, 결국 이게 또 이런 스토리가 만들어지면서 다가오는 시즌에 라이벌리가 좀 형성이 된 거는 또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. 선수들이 뭐 속으로는 어떤 뭐 앙금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농구로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어떤 플레이를 할지, 김선영이 SK를 상대로 더 이를 악물고 더 좋은 활약을 보여줄지 이런 게 좀 기대가 되고, 그리고 SK의 이제 기존 좀 남아있는 선수들 김선영에 대한 어떤 지지를 철회해야 하고, 뭐 김선영 없이도 우리는 잘할 수 있다라는 거를 김선영 없이도 잘할 수 있다라는 건 좀 보여주려고 할 것 같다.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계속해서 시즌 후반부터 시작된 갈등에 대한 증명을 서로 해야 될 어떤 그런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. 다가오는 시즌은. 다음에는 좀 SK 입장에서 어떤 이번에 FA 시장이 어떻게 무브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김낙현도 영입을 했고, 이번 KT의 FA 시장은 이것으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